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승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시황 흐름을 좀 보면 이제 글로벌 증시가 변종 바이러스 뭐 여기에 대한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뭐 이제 백신 보급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백신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죠. 뭐 유럽, 미국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불안감들이 이제 또 증시에 좀 심리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이제 딛고 그냥 뻗어나갈지 조정이 들어올지는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정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이제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는 대로 거기 이제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포지션 전략은 우리가 세워뒀기 때문에 이제 뭐 현금을 좀 이제 활용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섹터별 포지션으로 보면 이제 자율주행 테마가 좀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또 이제 수익이 좀 이제 2차 파동이 진행이 중인데 1차에서 우리가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뭐 이런 걸로 이제 수익을 냈고 뭐 더미동 등등에서 수익을 냈고 지금 2차에서는 인포뱅크 뭐 파인디지털 얘네들이 이제 또 대장얼음을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수익 인증 뭐 나가고 하면 이 파동 흐름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짚어보면서 테마에 대한 관점을 또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충 뭐 시장 흐름은 그렇게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거의 뭐 자율주행 테마 흐름이 트리거가 좀 있었어요. 이제 테마 흐름에 이제 트리거가 있었던 부분들이 뭐 앨런 머스크가 뭐 배터리데이, 뭐 테슬라 배터리데이 여기서 이제 테슬라발 머스크발 트리거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파동이 이제 진행이 됐고 이 테마 흐름이. 그 다음에 지금은 애플차.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뭐 2024년에 만들겠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관련 테마들이 이제 또 움직이는, 이거는 이제 실적을 동반한, 기업 가치를 동반한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매도 찬스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비중은 이제 줄여가는 쪽으로 저희는 대응을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단기 투기 자금들은 여기서 뭐 몇 푼 벌어보겠다고 샀다 팔았다 하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붙었을 때는 그냥 가진 자들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볼 부분들은 바이오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건 정말 참 돈은 들어가야 되는 산업이죠. 왜? 개발을 계속 해야 우리가 병이라는 게 이제 계속 발생을 하고 뭐하고 하면 그런 걸 극복을 해나가기 위해선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 개발들이 계속 되고 이제 이쪽으로 연구가 되고 하려면 당연히 자본이 필요한 거니까 이쪽 산업은 국가적으로도 인류 측면에서도 무조건 키워야 되는 산업은 맞아요. 다만 투자 측면에서는 이 리스크라는 걸 인지를 하고 투기 비중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자, 2020년 12월 20일 이제 화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앞타바이오 100%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오늘은 이런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역사를 이제 돌아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업황을 체크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시그널들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이제 가진 스탠스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알찬라님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100% 도달해서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복리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얼마 전에 알찬라님 이제 계좌 수익률도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했었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 자, 투자를 이렇게 해나가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은 이제 뭐 21,000원 구간에 이제 편입을 하셔서 이제 42,000원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백화점식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게 되면 지수 수익률이 이기지 못할 거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 회원분들한테 제가 검증을 해드렸죠. 회원분들 계좌는 어때요? 전부 지수 수익률이 이기고 있어요.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초짜들이 하는 소리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고수든 뭐 어쨌든 간에 일단 복리를 확장시켜 나가려면 안전성이라든가 변동성을 관리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분산 포트를 무조건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여력이 작다 그러면 최소로 운영해야 되는 종목 비중이 2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상의 종목을 보유하면서 운영을 하면은
안전성은 이제 크게 올라간다라기보다 기회를 더 많이 찾아나가면서 경험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원분들한테 저도 일이 많고 피곤하고 하지만 종목수를 많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확장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리딩을 해서 사실 안전성만 확보하고 가자 그러면 종목수 이렇게만 운영해도 됩니다. 근데 뭐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종목 제가 그런 여러 개의 기업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런 걸 짚어드리는 이유는 회원분들이 직접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경험을 쌓아가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포지션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수익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업황을 읽어나가는 이제 테마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빠르게 경험을 확장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런 피곤한 포지션을 리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하고들 계시니까 그냥 오래 투자를 하면 편한 방식을 찾아서 자기가 투자해 나가게 편한 방식을 찾아서 리딩은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이어가게 되면 주식 투자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 수익률을 아무리 키워도 장기적인 복리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누가 더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절대 누가 더 오래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 투자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플랫폼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거를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예전에는 이제 신약이 이제 뭐 이걸 개발을 하고 하면 어떤 물질이라는 거를 찾아내서 이게 이 병이라든가 이거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임상이라는 걸 합니다. 그 환자들한테 이제 동물 실험을 거쳐서 이제 안전성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직접 이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상이라는 거를 진행을 해서 좋은 효과가 확인이 되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약으로 출시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이제 자꾸 이제 확장이 되고 하면서 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AI 기술들이 입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2년이 걸렸는데 이 효능을 입증하는데 2년이 걸렸는데 이걸 뭐 6개월로 단축을 하고 뭐 10년이 걸렸는데 이거를 2년으로 단축을 하고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줄여가는 관점으로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기술들은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한 개의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을 한번 팔아먹으면 끝이었어요. 이제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물질을 예를 들어서 어디서 매각을 해버리면 이거 이 파이프라인은 끝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플랫폼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한 개의 기술 가지고, 이건 이제 물질이라기보다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기술을 가지고 이 수출은 이게 중복 수출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암에 대한 약이 있고 치매에 대한 약이 있고 뭐 등등이 있으면 암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알약이 있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주사로 바꿉니다. 그래서 주사로 예를 들어서 뭐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지금 아이큐어 같은 기업들 보면 이제 치매 치료제가 기존에 알약이었는데 치매 걸린 사람들이 약 먹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이거를 패치제로 바꿔요. 그러면 이건 치매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암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다 패치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있는 거죠. 그 기술을 부각시켜가지고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확장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술 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고 확장성이 늘어나게 되면 정복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물론 새로운 이제 질병이라는 건 계속 나오겠지만 요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라고 이제 주목을 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바이오 기업들의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플랫폼 기술들을 자꾸 이제 기업들에서 입혀나가고 하게 되면 리스크도 이제 많이 줄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뭐 한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면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이제 숫자가 보여지는 바이오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투자하기는 훨씬 편안한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겠죠. 아무튼 지금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저는 이제 테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테마라는 거는 이제 이슈로 움직이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 기대감이라든가 이슈는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라든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게 되면 이게 버블 포지션인지 싼 포지션인지 저렴한 포지션인지 비싼 포지션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테마라고 그냥 설정을 해놓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다만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비싼 게 어디가 비싼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가 비싼지 이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상승이 한번 진행이 되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하락이 한번 진행이 되면 어디가 싼지를 또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싼지.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진행이 되면 엄청나게 빠지는 거예요. 막 하락이 진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막 80%, 90%씩 빠집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올라가면 막 1000%, 2000%씩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까 고리턴, 그리고 고리스크, 그런 섹터군으로 속해 있죠. 그러니까 투기 자금들이라든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흥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구나. 그런 욕심을 절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욕심을 절제를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바이오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기 비중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이오 비중은 무조건 투기 비중이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바이오에는 무조건 인류는 무조건 돈이 들어가야 돼요. 돈이 들어가야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고요. 그 돈으로 다 하는 거니까. 이 기술은 결국은 인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기업들이 계속 이제 생산이 돼서 망하는 기업도 나오고 성공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하면서 전체 파일을 확장시켜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우리가 투자자면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진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추천을 했던 구간은 요런 정도 구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그때가 2만 얼마 요 구간대였으니까 100% 근방에 있는 구간대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얼마나 갈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빠질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 요인들은 항상 제가 짚어가면서 리딩을 할 때도 바이오 기업들은 리스크라든가 노이즈가 싫은 분들은 하지 마세요라고 항상 코멘트를 드려요. 회원 방송에서 추려드릴 때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기업들을 이제 많이 잡아드리고 추려드리곤 하지만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절대 비중을 많이 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회원분들한테 그런 코멘트들을 자꾸 드리는 거고요. 플랫폼 기술 같은 경우는 확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해보세요. 자,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의 순환매 흐름들을 이해를 하자. 자, 기술 수출 확장.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어요.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그런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여러 회사의 대규모 기술 수출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주가를 많이 움직였는데, 그런 이슈들이 뭐하고 나올 때 보면 제가 이제 여기서 빨간 네모칸을 그려놨던 구간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봉이 되게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한 300% 정도가 상승해 있던 구간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제 신규 편입을 보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면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쪽을 체크를 해나가는 게 이제 후발주를 찾아나가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고캠바이오를 이 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한 200% 이상 이제 올라와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추천을 드렸던 올릭스라는 기업도 이제 기술 수출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시점에서 지금 이것도 한 200% 이상 이제 올라와 있는 구간이고 300% 수익 낸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자,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 흐름이 어때요? 다 똑같이 가는 거죠. 얘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많이 가는 거고, 자,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성과가 좀 아직 덜 만들어진 기업들은 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밸류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은 해요. 왜냐면 자, 임상을 해가지고
이게 성공을 하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확률이 한 9%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기술 수출 규모, 총 기술 수출 1조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의 성공 확률이 있으니까 1조 규모, 이게 성공을 했을 때 총 받는 금액이 1조인 거니까 이거를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1000억 정도의 가치를 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다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물질을 이제 기술 수출했을 때고, 플랫폼 기업들은 이 부분에서 확장성이 조금 더 큰 거예요. 안전성이 좀 더 높아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 밸류를 줘야 되는데 이걸 얼마를 줘야 되냐? 어렵다라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공식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어서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닌가. 나중에 이제 숫자가 찍히고 뭐하고 해봐야, 이게 숫자가 찍히고 뭐하고 해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밸류를 30배가 적당한지 100배가 적당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PER 기준으로 봐도, 이게 퍼 기준으로 봐도 나중에 숫자가 찍히는 구간들이 오면 5년 10년 후에도 이제 요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퍼 기준으로 보면 10배 20배는 될 수가 없죠. 이건 너무 싼 거니까. 왜냐면 이 확장성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10배 20배는 너무 싸니까 2 이상 줘야 되는데, 이게 30배가 적정 밸류냐 100배가 적정 밸류냐,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흐름을 타고 테마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무너지는 시점이 올라 그러면 앞으로 뭐 30년이고 100년이고 갈 수도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성장성이 언제가 둔화되는 포지션들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폭락이 나올 때마다 접근을 하게 되면, 시장 폭락이 올 때마다 바이오 섹터는 일부씩 비중을 채워가는 포지션들을 보게 되면 항상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가능성들이 높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또 합리적일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수만매 포지션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테오젠이 여기서 300% 올라가 있던 구간에서 뭐 한 300% 더 올라갔습니다. 그럼 상승력은 얘가 제일 세게 나왔으니까 야,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요걸 샀어야지. 다만 이건 상승을 했을 때 얘기고, 하락을 했을 때 어땠을까요? 알테오젠은 뭐 만약에 이게 기술 수출이 반환됐다라거나 뭐가 문제가 생겨서,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하락이 진행이 되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제 편입했던 이런 종목들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빠지겠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만약에 90% 빠졌으면 이제 레고캠바이오는 마이너스 50%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개념으로 후발주를 접근을 하는 거예요. 수익을 덜 먹는 대신에 손실의 리스크도 이제 상쇄를 하는 거죠. 단기적인 변동성의 리스크도 상쇄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포지션들을 취해가는 겁니다. 후발주 포지션들을 취해갈 때는 결국은 어때요? 상방으로 꽂히니까 같이 꽂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제 이게 1차 파동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차 파동이었고 지금은 2차 파동이 진행되려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의 상승력이 알테오젠이 더 컸던 거고, 지금 어때요? 지금은 자, 뒤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뭔가 더 세게 올라오는 흐름들이 강하잖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성과를 예를 들어서 8조를 만들어 놨으면 기술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저번에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대충 보니까 이거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자료가 아니에요. 알테오젠이 10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1조, 2조 여기서 추가해봐야 상승률이 얼마 없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아예 없어. 예를 들어서 레고캠바이오는 3조를 해놨어. 그럼 여기에서 1조, 2조가 만약에 추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뭐 한 40%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똑같이 1조, 2조가 추가가 돼도 어때요? 얘는 상승률이 뭐 10%밖에 안 되고, 얘는 상승률이 40%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기술 수출이 아예 없었어. 근데 1조, 2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뭐 이제 1000%, 2000%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은 지금 성과가 없는 것들을 보는 게 합리적이다.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차피 리스크는,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성과가 보이지 않는 기업들이 무언가 성과를 만들어내면 리턴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쪽에 비중을 할당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기존의 성과를 많이 만들어놓은 기업들은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성과를, 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은 성과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투기 비중을 분산을 조금 해주게 되면
이런 가능성들이 이제 현실화됐을 때, 올릭스처럼 기술 수출 이슈가 붙었을 때 이런 급등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에 배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성과가 만들어져 있는 기업들은 여기서 이제 밸류를 추가로 업사이드가 나오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이 이미 주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올릭스라는 기업이 여기에서 뭐 한 100% 움직일 때, 이게 한 100% 움직인 거거든요. 자, 이 100% 움직일 때 알테오젠은 무슨 뭐 한 10%밖에 못 움직이는 거죠. 요런 것들이, 이런 순환매 흐름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 확산세가 지금 시장에 입혀주고 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2008년도 때는 셀트리온 잡주였습니다. 다 잡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이전에는 당연히 더 그랬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밀러 사업에서 이제 성과를 내고 지금 글로벌에서 탑 수준이죠. 시밀러 포트폴리오로는 글로벌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탑이에요, 탑. 이제 CMO 캐파에서는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탑이라고 보면 되고요. 시밀러 암 줄기세포,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붙으면서 이때는 다들 바이오 기업들은 잡주라고 불렸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고 사람들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임상에 대한 것들도 이해를 하게 되고 조금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생각하는 거죠. 기술 수출은 거의 반환 확률이 90%입니다. 이제 물질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술은 조금 다르긴 해요. 확률이 훨씬 높아요. 반환이 되지 않을 기술이. 그래서 않을 확률이.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보면 되고, 물질에 관한 경우에는 반환 확률이 90%라고 보시면 돼요. 왜? 임상 성공 확률이 9%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계약금 말고는 추가 수익 같은 경우는 거의 버블 포지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임상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임상을 실패하게 됐을 때 노이즈와 성공하게 됐을 때 뭐 얼마의 캐파를 가져갈 거다? 이런 것들은 다 추정치란 말이에요. 그런 그냥 투기적인 흐름들이 2015년부터 만들어졌어요. 이런 데서 이제 노이즈가 나오는 거죠. 이런 노이즈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뭐 이제 이때가 움직였던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 HLB 그리고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급등 포지션들이 나오고 뭐하고 했다가 이제 막 조정이 올 때는 막 70% 90%씩 빠진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진행이 된다. 바이오 기업들은 어때요? 이렇게 흐름이 좋을 때마다 계속 신규 IPO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예전에는 IT 기업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2008년도 이전으로 가놓고 보면 IT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2008년도 이후로 놓고 보면 이런 기대감들이 붙으면서 바이오 기업들이라든가 헬스케어 기업들이 계속 신규 성장을 하면서 바이오 비중이 커진 거예요. 헬스케어 비중이 커졌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서 물론 성과들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 암 등 신약 임상 기술 수출 2017년도에도 어때요? 반도체가 한번 시장을 끈 다음에 뒤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급등 포지션에 나오고, 요때 이제 뭐라 그래야 돼? 테마의 대장 흐름들, 신라젠. 자, 이런 노이즈들이 나오는 거죠. 코롱 티슈진. 이런 노이즈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신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나오는 부분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구간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깡통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흐름이 좀 다릅니다. 2020년도부터는 숫자가 보여지는 흐름들이 이제 슬슬 나와요. 자, 유전자 관련된 기업들 제가 2017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형분들한테. 유전자 관련돼서는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실질적으로 숫자로 찍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추려드렸던 기업들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뭐 DNA 링크며 랩지노믹스며, 물론 시젠이라는 기업은 제가 그때 포착을 못했지만 그런 기업들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로 코로나라는 게 만들어지고 뭐하고 하면서 이런 기술들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었죠. 바이오 기업들처럼 돈을 쓰는 기업들이 아니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이제 트렌드가 되는 거죠. 플랫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리스크가 임상 기업들보다 훨씬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흐름들이 2020년도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상장한 기업을 보면 임상을 성공한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대기업에서 했었지만 SK 바이오팜,
이제 이런 성과표들이 나중에 나오겠죠. SK바이오팜이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지나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기 시작할 거니까.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 이런 성과표들이 만들어지면 바이오 기대감은 계속 이제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수많은 기업들이 많아도 이렇게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머지 파이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산업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숫자가 보여질 수 있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는 기업들을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 더 붙은 게 있구나. 건강기능식품. 사람들이 오래 살고 뭐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놓고 보면 1990년도에 저 어렸을 때 1990년도 2000년도에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먹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전 진짜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2010년 넘어가고 지금 2020년 근처에 올 때 요 10년 동안은 어때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진짜 늘어나면서 비타민 같은 거 안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주변에 보면 비타민이며 마그네슘이며 별놈의 약들을 다 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바이오 기업들,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에 암이라든가 치매 뭐 등등의 임상 이슈, 기대감 뭐 이런 것들 계속 붙을 수 있는 섹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투기 비중으로 설정을 해서 섞어가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안정적인 관점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이스는 항상 우리가 가치 판단이 가능한 포지션들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투기 비중, 바이오 비중은 계좌 비중에 5%, 10%만 섞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노이즈가 크게 온다 그래도 이제 제한되는 비중 설정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해요. 이 비중이 뭐 20%만 넘어가도 굉장히 리스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IT 때 보면 IT가 처음 시작되고 인터넷이 처음 진행이 될 때 그때랑 지금 바이오랑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고령화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IT 산업이 시작이 될 때 인터넷 버블이 진행이 됐어요. 이게 닷컴 버블이죠. 고령화가 시작이 될 때 이제 바이오라는 게 지금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오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엄청났습니다. 이때 뭐 1년에 막 100배씩 올랐어요. 뭐 300배씩 오른 기업도 있어요. 1년에 뭐 10,000%, 30,000%가 나왔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투기 흐름인데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수익을 절대 다 챙겨갈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밸류에이션 해보면 말도 안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만 있었던 상황이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닷컴 버블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닷컴 버블 이후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포지션들을 따라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뭐 시장에 뭐 9.11 테러 있었던 그때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노이즈가 이제 아무튼 작용이 됐어요. 버블이 꺼지는 과정이죠. 가치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버블이 포지션이 오게 되면 회원분들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액세스바이오 뭐 2,000 얼마에 사가지고 이게 2만 얼마까지 갔어요. 단기적으로 그냥 쫙 뻗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100% 먹고 다 튀었단 말이에요. 왜? 얼마까지 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숫자가 안 보이니까 가치 판단이 안 되니까 상승폭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이게 진짜 뭐 이렇게 버블이 크게 만들어진다 그래도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수익을 크게 내는 사람들은 무조건 깡통 나는 겁니다. 투기 비중을 설정한 거니까 깡통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닷컴 버블 때 이미 그런 것들 증명을 해줬고 역사적인 버블에서 항상 그런 걸 증명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트렌드들을 보면 이 트렌드가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면 어때요? 자, 지금 초록색 구간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어때요? 자, 2008년도부터 2017년도 18년도까지는 거의 기대감으로만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기대감으로 형성됐던 셀트리온이라는 기업들이 지금 보면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거의 주도주 흐름을 잡으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독보적인 기업이 나온 거예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보면 어때요? 리스크가 많이 적은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많이 이제 상장이 되고 뭐하고 하고 있죠. 숫자 체크가 이제 밸류 체크가 가능한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 과거처럼 100% 투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포지션들이 오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치가 입혀져 가고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헬스케어 비중은 장기적으로 투자해 나가면서 계속 비중을 천천히 확대해 나가야 되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안에서 이제 리밸런싱은 보겠죠. 밸류 부담이 온다 그러면 줄였다 늘렸다 하는 포지션들은 보겠지만 계속 이제 굴려가면서 확장해 나가야 될 포지션 초입이다 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전부 다 임상기업들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임상기업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실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진단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보면 실체가 있잖아요. 이제 숫자가 슬슬 찍혀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 기업들이 지금 투자 포지션이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아예 종식이 된 다음에 밸류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생겨나가고 있고 또 이제 뭐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실체가 잡혀가는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SK 바이오팜이라든가 무슨 뭐 등등 기업들 뭐 기술 수출의 규모 이제 뭐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라든가 플랫폼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찍히는 숫자가 찍히는 포지션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그 비중이 실체가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자, 시장 밸류에이션, 코스닥의 밸류에이션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런 관점으로 놓고 이런 트렌드들의 변화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실체가 아예 없었는데 그러니까 훨씬 위험했죠. 지금보다. 지금은 실체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포지션이다. 그럼 여기서 실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섹터군이 어디냐? 바이오 내에서도 뭐 헬스케어 내에서도 실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섹터 쪽이 어디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실체가 만들어지는 쪽. 이런 쪽에 대해 이제 헬스케어 비중은 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무슨 뭐 CMO 관련된 기업들. 뭐 등등등의 이제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이제 베이스를 깔고 가면서 실체가 안 보여지는 기업들은 어디냐, 그럼 아직도. 자, 임상기업들. 대표적으로 암 시장이 아직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니까. 바이오 산업군에서는, 헬스케어 산업군에서는 암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임상기업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이제 치매. 뭐 요런 부분들이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막 나뉘는데 무슨 뭐 관절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굉장히 임상기업들 중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쪽이 암이라든가 치매 이런 쪽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투기 비중을 설정을 해서 제한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실체가 있는 쪽은 비중 관리를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밸류가 더 중요한 거죠. 많이 싸다 싶은 기업들을 이제 추려나가면서 계속 담아가는 포지션들을 취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트렌드를 읽고 투자 포지션들을 설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돌아보면서 시대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IT의 닷컴 이 닷컴이 시작이 된 부분들이 지금 뭐 빅데이터니 뭐니 이런 게 다 시작이 된 게 인터넷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인터넷 혁명이 일어날 거다. 이거는 뭐 이때 그러니까 1990년도에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20년, 30년 지나가지고 개화가 된 거죠. 지금 바이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이오는 뭐예요? 고령화.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 이 미래가 지금 10년, 30년 이후에 미래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심한 버블이 만들어지는 포지션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비중을 항상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비중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투기 비중도 설정을 해나가야 이제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